지드래곤을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이 백발의 남자, 샤넬에서 37년, 펜디에서 54년간 수장을 맡았던 전설적인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2019년 2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이 사망하면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칼이 남긴 2억 7,300만 달러, 3천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행운아가 누가 될 것인가였어요. 칼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슬하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유일한 가족이 있긴 했었는데요. 바로 칼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묘 슈페트입니다. 칼이 죽고 나서 영국 데일리 메일은 칼 라거펠트가 유산 상속자로 이 고양이 슈페트를 지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칼이 생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슈페트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우리 슈페트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어. 여기서 다들 드는 생각이 있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설마 고양이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게 진심이겠어? 근데 칼이 그동안 슈페트에게 해준 것들을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하실 거예요. 자, 우선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이 많아? 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칼 라거펠트, 1933년 독일생, 함부르크의 큰 연유회사 사장 오토 라거펠트의 아들. 이미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술의 남다른 재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20살이 되던 해인 1953년 엄마랑 같이 파리로 이주를 하고요. 여기서 국제양모 사무국이 주최한 신인 디자이너 경연대회에서 울코트 부문 1등상을 수상하면서 파리 패션업계에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입생로랑 아시죠? 이 양반도 같은 대회에서 이브닝 드레스 부문 1등으로 칼이랑 같이 데뷔를 했어요. 칼은 피에르 발방이랑 장파투 아래에서 일하면서 아까 그 입생로랑 양반이랑 같이 파리에서 젊은 디자이너로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발렌티노 그리고 클로에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1965년에는 이태리로 넘어가서 펜디의 수석 디자이너가 됐어요. 펜디의 상징 F2개 겹쳐놓은 이 로고 아시죠? 이게 칼이랑 펜디 가문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74년엔 자기 이름 걸고 회사 하나 차려주고요. 83년부터는 샤넬 수석 디자이너까지 맡아요. 거진 40년 전인데 이때 이미 샤넬에서만 받는 연봉이 100만 달러 찍었다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1년에 한 30억씩 받은 거예요. 샤넬 로고를 옷이랑 가방에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도 칼 라거펠트인데요. 샤넬은 사실 그 당시에 창립자 코코 샤넬이 1971년 세상을 떠난 이후로 엄청난 침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칼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진부해져 버렸던 트위드, 데님, 가죽 재질을 갖다가 깔쌈하게 디자인을 해주고 거기다 샤넬 로고까지 박아버린 거야. 사람들이 여기 아주 그냥 미쳐버렸어요. 이렇게 죽은 샤넬을 환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2년에는 타임즈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명의 패션 아이콘 중 한 명으로도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패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칼 라거펠트는 2019년 2월 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이 생전에 그렇게 사랑한 고양이이자 유일한 가족 슈페트도 소개를 할게요. 슈페트 라거펠트, 2011년 8월 15일생, 미얀마 출신 범한 고양이. 원래 슈페트는 칼 전 애인인 프랑스 모델 바프티스트 지아비코니의 반려묘였어요. 근데 지아비코니가 2주간 여행을 가면서 당시 4개월 아기 고양이였던 슈페트를 칼한테 잠시 맡겼는데요. 이 2주 동안 칼은 슈페트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지아비코니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슈페트는 이제 내 거야. 지아비코니 입장에선 참 얼탱이 없죠. 애인한테 고양이 잠깐 맡겨놓고 여행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직거래? 근데 어떻게 보면 슈페트한테는 인생역전, 아니 묘생역전의 기회였을 거예요. 칼이 돈을 진짜 펑펑 써줬거든요. 전용 루이비통 캐리어에 고야드 트렁크는 기본이고 아이패드도 있었고요. 개인 집사는 2명이나 있었답니다. 이 집사들은 슈페트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슈페트 감정 변화나 건강 상태를 매일 일기장에 적어 칼한테 전달했어요. 주치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운전기사도 있었고요. 칼이랑 같이 전용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아니 뭔 고양이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요? 물론 칼이 돈이 많은 것도 있지만 슈페트가 돈을 진짜 잘 벌거든요. 2014년엔 화장품 브랜드 슈에무라의 뮤즈로 발탁이 돼서 슈페트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고요. 독일 자동차 모델로도 활동하고 가구 회사랑 콜라보해서 한정판 고급 고양이 침대도 내놓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슈페트가 번 돈만 해도 45억이랍니다. 보그에서는 탑 모델 린다 에반젤리스트랑 커버를 장식하고요. 인스타 팔로워는 25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인데 뭐 온갖 명품의 개인 집사를 거느리만 해요. 우리 집 강아지들은 뭐하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데일리메일 피셜 칼 라거펠트가 사람보다 돈 잘 버는 이 고양이한테 3천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했다는 건데요. 사실 칼의 재산은 6천억 원이 넘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칼은 파리와 모나코에 대저택이 하나씩 있고요. 파리에 서점 하나, 그리고 책 30만 권이 넘게 있는 도서관도 있고 값을 매기기도 힘든 디자이너 가구들도 많아요. 이 중에서 칼이 가장 아꼈던 건 바로 롤스로이스 팬텀 컨버터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8억이 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전부 슈페트 거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꽤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알려져 있던 이야기예요. 온갖 뉴스도 장식을 하고요. 근데 최근 프랑스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건 반은 맞고 반 틀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칼의 유언장을 확인해 보니까 슈페트한테 재산을 좀 남기긴 했지만 대부분의 유산은 칼의 옛 애인이자 슈페트의 원래 주인이었던 지오비코니, 그리고 슈페트의 개인 집사를 포함한 7명의 지인들에게 주겠다 했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마다 내 몫이 더 크다, 내가 1순위 후계자다 하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 아픈데, 아니 글쎄 수십 년 동안 칼의 자산을 관리했던 회계사까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칼이 갖고 있던 자산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난데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사람 부인 말에 따르면 자기 남편이 칼의 돈을 갖고 튄 건 절대 아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파리에 있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쉬러 가냔 말이야. 웃긴 건 회계사가 사라졌건 뭐건 아까 그 지명받은 상속인들 있죠? 걔네들은 또 지들끼리 계속 싸워. 이 싸움에서 메인 2명이 누구냐면요, 세바스티앙 존듀랑 바프티스트 지아비코니예요. 지아비코니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죠? 원래는 무명 모델이었는데 칼한테 픽받고 유명해졌어요. 자기 딴엔 내가 칼이랑 제일 두터운 사이다 하는데 한 잡지사에서 그랬어요. 칼이랑 지아비코니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틀어져 있었고, 칼이 사경을 헤맬 때 지아비코니는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 지아비코니는 이 말 듣고 찔리니까 빡치지. 명예훼손으로 그 잡지사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또 다른 메인은 누구냐면 세바스티앙 존듀. 전직 복싱 선수였다가 칼 눈에 들어서 칼의 보디가드가 됩니다. 한 20년 같이 일하면서 칼이 세바스티앙 이름으로 컬렉션도 내주고 진짜 아꼈어요. 프랑스 언론들은 세바스티앙이 진정한 후계자라고 한답니다. 칼의 손을 꼭 잡고 인종을 지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역시 사람은 끝까지 잘해야 돼요. 상속인 중 가장 부러운 사람은 슈페트의 집사 프랑스와 주 카코테가 아닐까 싶은데요. 월급 받으면서 고양이 한 마리 착실하게 돌봐줬더니 이게 웬 떡이야? 진짜 부럽죠? 슈페트는 지금도 이 집사랑 같이 파리 한 저택에서 잘 살고 있다는데요. 저도 다음 생엔 부잣집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네요. 지금까지 칼 라거펠트의 유산 상속 이야기였습니다.